자, 오늘도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16% 정도 상승한 38,200원에 마무리가 됐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제 상승하면은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장이 끝나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됐다라는 이 공시가 나와가지고, 야, 이거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면은 월요일날 바로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장 거래 정지돼가지고 매도도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는 거는 그냥 급등에 따른 훈장 같은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분명히 수급에 영향을 끼치고 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특히 이제 단타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면 왜 이게 수급에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선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는 이 종목이 지금 단기간에 너무 급등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로 크게 세 가지 단계에 걸쳐서 주의를 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을 했다가 뭐 그보다 더 오르면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 위험 종목에 지정을 하게 되죠. 자, 근데 투자 주의 종목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시장이라던가 아니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말 말 그대로 주의의 단계니까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투자 경고 단계에서부터 이제 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되는 단계에서부터는 조금 주의를 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투자 경고 종목이나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는 게 뭐 어떤 급등에 따른 훈장이라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에 지정이 됨에 따라서 실제로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영향을 주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뭐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어차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크게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의외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이제 단타를 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라던가 미술을 써서 레버리지를 확 끌어올린 상태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돼서 신용이라던가 미술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이라던가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때부터 각 단계마다 한 번씩 거래 정지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거래 정지가 된 날 이 자체가 이 주가의 변곡점, 그러니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거래 정지되는 부분을 특히 이제 유의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만 거래 정지가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뭐 물론 실제로 상장 폐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돼서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공포스러운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거래 정지가 하루짜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급등했으면 거래소에서 거래 정지까지 내릴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고점은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시게 되고, 특히나 더 최근에 매수해서 매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 정지가 풀리는 바로 그 다음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바로 매도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기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거래량도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카나리아 바이오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총 두 번의 거래 정지가 됐던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 첫 번째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던 거였고, 이 두 번째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거래 정지가 됐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 정지가 된 다음 날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폭발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래 정지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위아래로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온 걸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두 번째 투자 위험 종목이 나왔던 그 다음 날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가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게 각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각 단계별로 이렇게 예고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를 해주고, 투자 위험 종목이 되기 전에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되기 전에 거래 정지 예고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오늘 이엔셀의 공시 내용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다는 게 아니고 지정 예고예요. 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 예고가 된 거고, 이날 종가부터 해가지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전부 다 충족을 시키면은 그때부터 진짜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9월 2일부터 해서 10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끝나면은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나 거래 정지가 되고 또 여기서 더 오르면은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이 되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9월 2일 당일날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날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이엔셀의 공시 내용 보면은 오늘 나온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 예고된 거 이거 말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공시가 나온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자, 여기 공시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신규 상장 및 장내 매도에 따른 주식수가 변동이 됐다라고 보고 사유가 적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직전 보고서에서는 보유 비중이 없다고 했는데 요번에 오히려 4.52%로 늘어났으니까 장내 매도가 아니라 매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세부 변동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직전에 보유 주식이 없다라고 표시가 된 이유는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식이 없다가 신규 상장과 동시에 주식이 생기고 그 당일날 장내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유 주식이 없었는데 장내 매도했다라는 식으로 공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주식을 새로 받았기 때문에 없던 주식이 생긴 거고, 대신 그거를 받자마자 매도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장내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장내 매도했으니까 이거 악재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투자자가 매도하고 있는 거니까는 지금이라도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세부 변동 내역을 좀 자세히 보면은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실 텐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규 상장으로 생긴 주식 수가 13만 주 정도가 돼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상장 당일날 2만 6천 주 정도를 매도를 했고, 여기 매도 가격이 3만 7천 원 정도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상장 당일날 장내 매도를 진행을 했고,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한 게 아니라 26,000주, 45,000주, 18,000주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존에 보유한 물량 전부 다를 매도를 한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매도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94,000주 중에 18,000주 매도한 거고, 22만 주 중에 45,000주, 그리고 13만 주 중에 26,000주 매도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매도 가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37,000원, 39,000원, 39,000원 이래서 37,000원에서 4만원 사이에서 매도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단 이건 코오롱 뿐만이 아니라 스마일게이트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세부 변동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4,000주 중에 18,000주 매도했고, 40만 주 중에 8만 주, 그리고 16만 주 중에 18,000주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아직도 상당 부분 물량 남아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도 가격 역시도 38,000원대로 거의 37,000원에서 39,000원, 4만원 요 정도 대에서 매도를 진행을 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8월 23일날 주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날 최고가 45,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저가 16,740원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7,000원에서 4만원 가격대 거의 한 요 정도 자리 부근에서만 매도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 이하로 빠지는 거는 얘네들이 생각했었을 때도 과매도, 그러니까 너무 낮은 가격이고,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4만원 부분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이날 4만원을 깨고 16,000원까지 빠졌을 때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어쨌든 4만 원 언저리가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이하 가격대에서는 매도를 진행을 하지 않은 거고, 그건 다시 얘기하면은 이 가격대, 그러니까 4만 원 이하 가격대는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급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엔셀이 다른 테마주들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는 점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식 매매 오래 하시고 그에 따른 수급 현황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8월 26일 이날처럼 어쨌든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붙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통 테마주가 상한가에 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개인들의 매수가 몰리면서 그게 상한가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엔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오히려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세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엔셀의 프로그램 매매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장 막판까지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을 기억을 하고 오늘 이엔셀의 분봉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엔셀의 차트 모습 역시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매한 자금이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창구나 아니면 기관 창구를 통해서 진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한 것들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 프로그램을 이끄는 외국인들이 오늘 이엔셀의 이런 상승의 모습,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어쨌든 외국인들도 지금 가격대는 확실하게 저점 가격대다, 그러니까 저평가 가격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가격대, 뭐 지금 기준으로 봤었을 땐 적어도 4만 원까지는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럼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오를까요? 정확한 매도 시점은 어디로 정하면 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엔셀 주식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엔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오늘 매수했다, 오늘 팔 수 있는 단타 종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3일 화요일 날 구독 이렇게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8월 14일 수요일 오전 8시 31분,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8월 14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 라고 하면서 태성을 추천을 드렸죠. 그리고 추천한 이후로 전기차 화재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13,500원 이하라고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따라하기 어렵게 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확한 매수 가격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날 태성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태성의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재 16,750원으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날 시가가 13,000원이었고 저가가 12,91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3,500원에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100%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9%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9% 이상 수익 시 매도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그날 단기 대응이 가능한,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275-4288 010-8275-4288번으로 구독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처럼 이렇게 문자 받아서 또 실제로 수익 나시면은 기분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자, 그럼 그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성장하는 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는 특별히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매수하시지는 말고 그냥 그날 용돈벌이라던가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일단 차트를 보고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성가에서 투자를 받고 있고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진행을 했다. 589억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약 3만원대에서 움직이다가 한 달 만에 15만원까지, 그러니까 5배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상장주로 분류가 돼서 그 테마로 움직이고 있지만은 나중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게 되고 더 많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은 이엔셀이 단순히 신규 상장주가 아니라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는,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바이오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걸 호재로 해서 개인들의 매수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내가 매수하면 고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매수하는 게 좀 늦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을 하기 마련인데, 야, 이 종목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삼성이 투자한 회사니까는 아직 덜 올랐다,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엔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개인들의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따라붙고 있지는 못하기는 하지만은 분명히 일전 수준을 넘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삼성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서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믿고 매수를 결정하는 개인들이 많아질 거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기관 투자자들이 한 4만원 정도를 적정한 가격대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가 밀고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는 오버슈팅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딱 4만원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기보다는 4만원 근처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가격을 얼마로 딱 잡고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흐름이라던가 일정을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일정이 하나 이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2년 5월 5일, 2022년 6월 1일 날 발행된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 청구가 이미 8월 26일 날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약 110만 주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바뀌게 돼서 이게 새로 상장을 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전환 청구가 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되자마자 바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는 어쨌든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110만 주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엔셀 하루 거래량이면 다 커버가 된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환 청구 전에 주식수가 약 9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전체 주식의 약 10% 이상, 뭐 11%, 12% 가까이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량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신규 상장 예정일인 2024년 9월 23일 이날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매도 시점을 정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정확한 매도 가격을 알려달라, 뭐 한 6만원, 10만원, 20만원까지 보면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 개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9월 23일 날 물량들 나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표가가 얼마다, 얼마에 매도해라 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엔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275-4288, 010-8275-4288. 자, 이쪽으로 ENCell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ENCell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저도 어차피 ENCell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수급이라던가 프로그램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목표 가격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실제로 매도 가격을 결정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건 여러분들의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기는 한데, 그냥 저 사람은 어느 정도 가격을 목표가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왜 지금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구나 라는 걸 좀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목표가를 정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도움이 되실 테니까, ENCell을 언제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ENCell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문자로 안내해 드릴 건데, 비록 제가 목표 가격 알려드리는 건 무료기는 하지만은 제가 보내드린 목표 가격 확인하시고 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성장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